전북 지역 들녘에 벼멸구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평야지대는 물론 산악지대인 동부권까지 벼멸구가 확산되면서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창 농민들이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에 양곡 20만 톤 이상 격리를 요구하고 고창군은 쌀 경영 안정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고창군 대산면의 한 주택에서 경운기를 운전하던 80대 A씨가 담벼락을 들이받고 경운기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순창 지역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8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벼수확기를 앞두고 가을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북 지역 들녘에 벼멸구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평야지대는 물론 산악지대인 동부권까지 벼멸구가 확산되면서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창군 구림면 일대 벼 재배지입니다. 황금색으로 일렁여야 할 논 곳곳에 하얗게 말라 죽은 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림면 일대 3만여 제곱미터 농지에서 쌀 농사를 짓는 천선엽 씨는 재배지 가운데 80%는 수확을 포기했습니다. 최근 2주간 벌어진 벼멸구의 습격 때문입니다. 내년에 살아가는데 영농비나 이런 걸 너무 많이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농사를 지려면 다시 영농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거의 수확이 절반도 아니고 80%에서 한 20% 건지면 되는데 그거 갖고는 도저히 영농 비용을 쓸 수 없고 다시 또 빚을 얻어서 또 농사 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벼멸구는 6, 7월경 중국 남동부 지역에서 기류를 타고 유입됩니다. 벼 포기 아래에 서식하는 벼멸구는 벼 줄기에 구멍을 뚫고 즙을 빨아 고사시킵니다. 벼멸구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인 순창군은 긴급 방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벼멸구 확산 방지 대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예산을 동원해 벼멸구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농가의 소득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구림면 일대처럼 이미 벼가 고사한 지역은 방제도 무용지물입니다. 이 때문에 이 지역 농민들은 방제가 아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벼멸구는 농업재해로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재해로 인정이 돼서 대파대 또는 농약대가 지원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수확되는 그 피해곡을 전량 정부곡으로 수매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피해가 많기 때문에 재난지역으로 좀 선포를 해주십사 하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세대 정도 번식하다 최저기온이 20도 이하로 내려가면 활동성이 떨어지는 벼멸구. 하지만 이상기후 탓에 9월 들어서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으면서 3세대까지 번식이 이어져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기준 농촌진흥청이 파악한 벼멸구 피해는 전북에서만 1,200여 헥타르를 넘어섰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벼멸구의 습격은 앞으로 더 거세질 가능성이 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올여름 연일 계속됐던 폭염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벼멸구 피해 지역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네, 이처럼 벼멸구 피해가 증가하면서 남원시도 벼멸구 긴급 방제를 위해 약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추석 연휴 전 3%에 불과했던 벼멸구 피해 면적이 30%로 증가함에 따라 긴급 방제 전용 약재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시는 지역 농협과 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2억 7천만 원 상당의 벼멸구 방제 전용 약재를 확보해 관내 농가에게 긴급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내로 공급된 약재로 신속 방제를 해주시고
방제가 어려운 답은 조기 수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 농민들이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고창군 쌀 생산자 대책위원회는 24일 군청 앞 도로에서 농민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쌀 한 가마에 17만 원도 안 된다면서 정부에 양곡 20만 톤 이상 격리를 요구했습니다. 또 정부는 쌀 수입을 중단하고 고창군은 쌀 경영 안전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 승진에 무리를 빚은 남원시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24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새벽 2시 10분쯤 광주 대구 고속도로 광주 방향 38.8km 지점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급 공무원인 A씨는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지난 7월 정기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해 무리를 빚었습니다. 남원시는 언론과 공무원 노동조합의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A씨에 대한 승진 의결을 취소하고 시청인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한 지역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고창군 공무원이 국무총리실 암행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고창군 공무원 1명이 총리실 암행감사에 적발돼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군 A팀장은 이달 초 한 지역업체 직원으로부터 150만 원이 든 현금 봉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포착한 감사반은 A팀장을 대상으로 금품의 업무 연관성과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창군은 A팀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1시 10분쯤 고창군 대산면의 한 주택에서 경운기를 운전하던 80대 A씨가 담벼락을 들이받고 경운기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집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을 하다 담벼락과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낙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창 지역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8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24일 오전 11시 40분쯤 순창군 적성면의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산타페 차량이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승합차 아래에 깔린 8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큼지막한 쓰레기 더미가 떨어져서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이게 단순히 환경 오염만 일으키는 게 아니죠.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화재, 차량 손상, 건물 파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민은 당연히 불안하죠.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를 견제하고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커 보입니다. 그만큼 대북 심리전에 따른 내부 동요를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북한의 치졸한 도발이 피해를 입히고 있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입니다. 마땅히 가해자인 북한에 피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지만은 엉뚱하게 서울시 같은 지자체가 대신 피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북한이 대형 풍선에 생화학 무기나 폭탄, 핵무기를 넣고 타이머를 활용해 의도한 시간과 위치에서 폭파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7월 24일 쓰레기 풍선이 실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떨어졌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대통령실은 물체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성은 과연 없는 걸까요? 임진왜란 전 일본을 방문한 사신 가운데 황윤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할 계획이 있다고 보고했죠. 하지만 김성일은 일본의 군사 준비가 미흡하며 침략 의도도 없다고 보고했던 사실을 여기서 언급하면 지나친 우려일까요?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입니다.
북한의 졸렬한 도발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됐거나 관리 비용이 늘어나는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순창군의회 이성용 의원은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도가 도입됐으나 회계 중심의 형식적 계획에 머무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휴시설의 증가와 시설 노후화, 관리 비용 증대 등 공유 재산을 둘러싼 각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창군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매각 및 임대 등 개별적인 관리 방향이 전략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축산 악취 개선 공모사업에 김제시가 선정됐습니다. 국비 포함 14억여 원을 확보한 김제시는 액비 순환과 정화 방류와 같은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을 농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제시 관계자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축산업의 악취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악취 저감 시설도 도입해 가축 분뇨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지역 기업 가계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행 전북본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 도내 금융기관 여신은 3,122억 원이 증가하고 수신은 5,653억 원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도내 금융기관 여신의 경우 예금은행은 2,610억 원,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은 513억 원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차입 주체별로는 기업 대출이 2,686억 원, 가계 대출이 436억 원, 공공 기타 대출은 1억 원 늘었다고 합니다. 예금은행 여신의 경우 기업 대출, 또 가계 대출, 공공 기타 대출 모두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가계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금융기관의 기업 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건 은행이 기업 대출 영업을 확대한 데다 기업의 시설 운전자금 수요까지 커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기업 대출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제18회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오는 27일부터 사흘 동안 순창에서 열립니다. 선수 2,000여 명은 게이트볼과 배드민턴, 사격 등 19개 종목에서 기량을 펼칠 예정입니다. 순창 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14개 시군 선수단 입장과 인기가수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26회 김제 지평선 축제에 참여할 자원봉사단 발대식이 24일 김제 고용복지 공동교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의 자원봉사자는 모두 1,000명으로 이들은 축제 안내와 프로그램 지원, 주차 관리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관계자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자원봉사단 발대식과 교육을 통해 김제시 자원봉사자들이 보다 더 친절하고 상냥하게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으니 김제 지평선 축제에 가족들 모두 함께 오셔서 풍요롭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편 다음 달 2일부터 닷새간 열리는 지평선 축제는 쓰레기와 바가지 요금, 안전사고, 과도한 의전과 불친절까지 없는 오무축제로 치러집니다. 고창군의회가 24일 임시회를 열고 9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고창군의회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모두 51건의 안건을 심사합니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신장선과 신정읍을 잇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 전면 재검토와 쌀값 폭락에 따른 실효성 있는 쌀 가격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각각 채택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